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유구의 임원경제지라는 어마어마한 책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통 조선 후기 하면 좀 뭔가 쇠락해가는 이미지만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 책이랑 또 서유구 집안 3대, 그러니까 서명흥, 서우수, 서유구로 이어지는 이 가문의 이야기를 보면요. 아, 이게 뭔가 우리가 알던 조선 후기가 다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냥 백과사전 정도가 아니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서유구, 그 아버지 서후수, 할아버지 서명은까지 이 3대의 학문적 깊이, 또 넓이 이런 걸 보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들의 시야나 실력, 또 국제적인 감각, 실용성, 정밀함 이런 것들이 뭐랄까 조선 후기 르네상스라고 불러도 좋을 만한 그런 핵심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이번 탐구에서는 그 천도, 그러니까 하늘의 길, 자연의 원리랑 인도, 인간 사회의 길을 어떻게 하나로 합치려고 했는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이 집안의 학문이 당시 동아시아 문명이 추구했던 보편적인 이상, 즉 천도와 인도의 합의를 아주 강렬하게 구현하려 했다는 점이 드러나죠. 그럼 일단 그 아버지 서호수부터 얘기를 좀 시작해 볼까요? 이분이 천문역산 전문가였잖아요. 당대 최고 수준의 과학 지식을 다루면서 그 서양 과학, 특히 마테오 리치가 가져온 수학이나 천문학 같은 거요. 이런 어떤 구체적인 기술, 기라고 하죠. 이런 것들의 가치를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네, 맞아요. 그 북경 가서 마테오리치 묘에 글 남긴 거 있잖아요. 아, 네. 그 얘기 정말 인상 깊었어요. 서태의 도는 하늘을 섬겼고 그 책은 나의 저술에 흘러들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썼다는 건 이게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서양 기술을 깊이 이해하고 또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자신감이요. 네, 그 자신감. 그게 핵심이에요. 서호수는 서양의 그 과학기술, 기는 정말 뛰어나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였지만, 서양 종교나 철학, 이른바 서학의 모든 걸 다 받아들인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내세 중심 사상이나 이런 부분을 좀 비판적으로 봤어요. 이게 그냥 문 닫고 그런 폐쇄성이 아니라 조선이 원래 가지고 있던 깊은 인문 정신, 또 합리주의, 그러니까 도라는 아주 탄탄한 바탕 위에서 외래 지식을 주체적으로 선별한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 것의 중심을 딱 잡고 외래 문물을 취사 선택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하늘의 원리랑 인간 사회의 길을 조화시키려는 우리 나름의 오랜 전통과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 지식 앞에서도 그냥 주눅들지 않고 이걸 소화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뭐랄까 좀 꽉 막힌 조선 이미지랑은 상당히 달라요. 이야, 그런 탄탄한 지적 토양 위에서 이제 아들 서유구가 임원경제지라는 그 네. 거대한 결과물을 내놓게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서명응부터 아버지 서호수를 거쳐서 서유구까지 3대에 걸친 학문적 역량이 그야말로 집대성된 거죠. 이게 그래서 단순한 뭐 농사법 모음집, 생활지식 모음집 이런 게 아니고 그 유교의 이상적인 원리, 도학이라고 하죠. 이걸 백성들의 실제 삶, 그 기의 영역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정말 거대한 프로젝트였던 셈이네요. 맞습니다. 하학 이상달이라는 말처럼요. 네네, 아래의 구체적인 걸 배워서 위의 근본 원리에 통달한다. 네, 임원경제지는 바로 그 정신을 담고 있어요. 철학적 원리인 도와 현실적인 기술이나 도구인 기를 절대 분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즉 기여, 기즉 도야. 도가 곧 기구, 기가 곧 도다. 이렇게 봤죠. 도가 곧 기고 기가 곧 도다. 네. 자연의 이치, 즉 천도를 잘 깨달아서 농업 생산성도 높이고 사람들이 건강하게 잘 사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올바른 길, 인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이 딱 합쳐졌을 때 오는 그 즐거움, 이걸 서유구는 천고의 쾌사, 세상에 다시 없을 통쾌한 기쁨이라고 표현했어요. 아, 천고의 쾌사. 멋진 표현이네요. 그렇죠. 하늘이 내려준 자원, 그 복록을 잘 활용해서 풍요롭게 사는 게 곧 하늘의 은혜, 천진옥양지은에 보답하는 길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어찌 보면 당시 지식체계의 근간이었던 일삼경 전체를 다시 한번 재편하겠다는 그런 야심까지 품었던 인물이니까요. 그 스케일이 느껴지죠.
정말 대단합니다. 결국 이 임원경제지와 서유구 가문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니까 우리가 조선 후기를 그냥 쇠락하고 무기력하고 외부 충격에 그냥 휘둘리기만 한 시대에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빌कुल 그렇죠. 오히려 그 안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철학적인 이상을 현실에 뿌리내리려고 고민하고 실천했던 그런 지적인 활력이 넘쳤고요. 또 밖으로는 새로운 지식을 아주 주체적으로 자신감 있게 받아들이려는 시도들이 있었던 거죠. 중요한 건 어쩌면 겉으로 보이는 그런 흉망성쇠가 아니라 그 시대가 우리에게 어떤 정신적인 자산을 남겼는가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들 3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서도 결코 학문적인 탐구를 멈추지 않았던 조선 지식인들의 어떤 저력,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아주 깊이 사유하고 실천하려 했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 기술 발전과 인간 소외 문제라던가 아니면 환경 문제 같은 것들을 돌아보는데도 중요한 어떤 울림을 준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연의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또 기술을 활용해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려고 노력하면서도 그 근본에는 어떤 우주적인 조화나 인간다움을 놓치지 않으려 했던 서유구의 이 통업적인 지혜, 이 임원경제지에 담긴 정신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들여다본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복잡한 문제들, 특히 기술과 환경, 그리고 그 사이에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설정해 나갈 수 있을지 뭔가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